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만일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경북 경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나? 지난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투표에 부정 의혹이 있지 않은가 걱정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철저히 감시하겠다. 만일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께서 오늘과 오는 5일, 9일 총 3일간 투표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무도한 세력을 갈아치우고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일과 5일은 사전투표 날이고 9일은 당일 투표, 본 투표 날입니다. 참고로 사전투표 4, 5일 이틀간 중 첫째 날인 이날, 그러니까 4일의 사전투표 시도별 현황을 보면 호남지역 3개 시도, 그러니까 전남, 전북, 광주 이 3개 시도가 압도적으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첫날 사전투표가 현 여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이 높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투표율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죠. 영남 지역에서 마지막 당일 투표 9일날 많이 투표를 하고 또 당일 투표에 부득이한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5일 투표를 할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체 4일, 5일, 9일, 4일간 전체 투표율은 시도별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으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여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 쪽이 약 성향이 강한 영남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으면 야당한테는 좀 불리하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 꼭 이재명, 그러니까 1번에 찍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호남이 발전한다, 유리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선거 날까지 여야 간에 대단히 치열한 자기 편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주 유세에서 또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그리고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나라 빚, 나라 돈, 재정을 통한 일자리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서민의 권익이 향상됐느냐,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강성노조와 손잡고 정권을 만들고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겠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했고 노동자의 일터인 기업이 더 많은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강성노조 그리고 강성노조에 의존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잘하는 선진국을 봐라. 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입각의 국정을 운영한다. 좌파 이념이란 것은 들을 때는 노동자와 약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대로 가면 그 사회는 망한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이념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래서 소득이 올랐나? 서민들은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수레가 말을 끈다는 엉터리 이념이 국정을 지배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무려 500조 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걷어갔다. 그런데 변변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국민의 혈세를 걷어다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용돈 일자리를 만들어 표를 얻으려 시도했다. 국민을 재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들어 좌파 정부가 계속 집권해 자기들이 계속 해먹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사상에 입각해 나라를 운영하면 우리 경제 성장은 저절로 되고 우리 국민은 절대 못 살 수가 없다. 단호하게 표로서 이 부패와 무능, 오만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진 모습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일하는 투표 지원 인력,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장갑이라든지 방호복이 전부 파란색,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 장갑, 파란색 방호복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확인돼서 야당 쪽 참관인들과 야당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행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죠.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색깔은 파란색,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빨간색이죠. 사실은 지금 야당이 원래 과거에는 파란색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현 여당이 그전에는 무슨 노란색이나 혹은 녹색이나 이런 걸 하다가 파란색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장에서 선거 지원 인력들이 전부 파란색 장갑을 끼고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야당 측이 격렬하게 항의하자 결국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지급된 각종 장비 중에서 파란색이 들어간 장비를 모두 사용 중지하라고 급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4일 오후 투개표 지원 인력들이 사용한 우선 장갑을 파란색 장갑에서 회색 장갑으로 교체를 했고 5일 오후 5시와 6시 사이에 실시되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 시 지급되는 파란색 방호복도 다른 색깔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표 때 사용되는 안면 보호대 역시 파란색이 들어간 장비는 교체해서 다른 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 관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빨간색이었으면 아마 벌써 선관위 내부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지금 선관위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랄까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워낙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각별히 조심하길 바랍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 대단히 따갑다는 사실을 선관위원장부터 선관위원 그리고 전 직원들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